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처음 집 살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두들 다 엄청난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다들 대출을 끼고 집을 사잖아요. 근데 사실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은 대출이 되게 막막하고 무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대출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막 무작정 은행에 찾아가가지고, 저 집 사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생애 최초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모아왔습니다. 특히 첫 주택 구매를 실거주로 하시려는 분들께 아주 도움되는 정보니까 오늘 내용 꼭 알아두세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해주는 정부 정책 대출과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나뉩니다. 근데 여러분, 정책 대출이든 시중은행 대출이든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고 또 실거주를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에게는 생애 최초라는 대출의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도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부 정책 중에서도 해주는 주체에 따라서 대출 상품도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 대출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 낮은 사람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시중보다 좀 낮게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 다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일반 디딤돌 대출, 이렇게 상품에 따라서 여러 개로 나뉘는데요. 우선 오늘 저는 생애 최초와 일반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5억의 집을 2억 한도 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은 내 돈으로 메꿔야겠죠? 근데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이 7천만 원인 사람까지도 가능을 합니다. 그리고 5억 이하의 집을 2억 4천까지 대출해줍니다. 아까 일반 디딤돌 대출보다 4천만 원의 대출금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금리도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최소 2.85%부터 최대 4.15%까지의 금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생애 최초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최저는 2.55%부터 최대 3.85%까지 0.3%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혜택이거든요. 0.3%면 만약에 30년 만기로 2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는 총 이자가 거의 1,2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정말 놓치면 아깝잖아요. 다만 생애 최초의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꼭 전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이 생애 최초의 기회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내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이긴 한데 내가 사고 싶은 주택이 5억은 넘고 또 6억은 이하다라고 하면 이 디딤돌 대출이 아니라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과 일반 보금자리론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3억 6천만 원을 한도로 대출을 해주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4억 2천만 원, 그러니까 무려 6천만 원을 더 빌려주는 거죠. 이 LTV 조건도 일반은 70%, 근데 생애 최초는 8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6월에 발표된 최근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수도권과 규제 지역은 이 LTV 조건이 각각 10%씩 차감이 됩니다. 이렇게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대출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싼 것도 큰 장점이지만 특히 보금자리론은 이 나이에 따라서 이 만기가 30년이 아니라 40년 혹은
50년 만기도 가능을 하고요. 이 만기가 길다는 거는 LTV를 산정할 때 대출금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리하게 적용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상환 방식에 있어서도 원리금 균등 상환이나 원금 균등 상환이 아니라 체증식 상환 방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체증식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이 정책 대출의 연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를 내 연소득이 더 넘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행 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됩니다. 은행 자금 대출은 말 그대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1금융권이나 아니면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은행 자금 대출의 장점은 주택 가격에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억짜리를 사든 20억짜리를 사든 뭘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단점은 정책정부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수익이 많아서 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다면 은행 대출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 은행 자금 대출도 생애 최초와 일반 대출의 차이가 있는데요. 정책 대출처럼 이 대출 총 한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LTV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이 LTV의 조건이 70%인데 생애 최초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LTV가 80%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만 DSR의 경우에 1금융권은 일반이든 생애 최초든 40%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40%의 제한이 너무 아쉽고 이거를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제2금융권은 DSR을 50%로 산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될 점은 1금융권보다는 금리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월 원리금도 한번 확인을 하고 나에게 뭐가 더 유리한지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대출 기준이 강화됐잖아요.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빌렸을 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일반과 생애 최초 모두 주담대 한도는 6억까지고요. 다만 LTV가 일반 주담대는 50%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70%까지로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기준이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아주 약간의 혜택을 더 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생애 최초의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6개월 내에 무조건 전입 의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추가적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취득세 감면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도권의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6억 이하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을 해주고요. 주택가격이 6억 초과 12억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를 200만 원의 한도로 50% 감면을 해줍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애 최초로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이 혜택을 쉽게 날려먹지 마시고 꼭 혜택을 잘 써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로 설명드린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대출 상품에 따른 조건을 표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조건을 한번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어떤 상품이 가장 적당할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또 그에 맞는 주택과 내 집 마련을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대출 받을 때 대출에는 어떤 상품이 있고 또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를 때는 정말 내 집 마련 그 자체가 엄청 막막하게 느껴졌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는 세계가 확장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나 진짜로 집 살 수 있네? 진짜로 사겠는데? 이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우선 본인에게 맞는 대출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